TV쇼 진품명품 왕종근입니다.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억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땅 주인인 우리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V쇼 진품명품은 오늘 독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더 이상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시호감정단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극인 윤문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의 손녀 탤런트 김을동 씨 반갑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정광태 씨 반갑습니다. 개그맨 최영만 씨 어서 오세요. 네.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의뢰품은 아마 휴대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작은 지도첩인데 이 지도첩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네, 일본 조선 토지조사부에서 만든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작습니다. 한번 볼까요? 울륜이면은 김을동 씨 태어난 해 아닌가? 아이고. 의류 7월 23일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저희가 의류년을 맞죠. 알아봤더니 1945년이에요. 그렇죠. 예. 연대를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해방되기 한 달 전에 만들었던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도. 우리나라 지도다. 예, 예. 이렇게 보면 이게 각 도별로 돼 있네요. 네. 전라남도. 전라남도. 또 이제 표면 아마 다 있나 봐요. 네. 여기 마파도는 없나요? 마파도? 예, 마파도 할머니. 마파도 하시면 또 우리 김을동 씨가 예. 요 부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경성장 해가지고 소림 우칠 조선 지도부. 의뢰는 내용 아세요? 이게 예. 일본에서 이 지도도 우리 조선 지도부에서 지정된 우리는 판매소에서 팔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정을 해놓은 것 조선 총독부에서 인쇄해가지고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눠준 게 아니고 이제 그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판매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크게. 경상남도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북도. 자, 이 경상북도를 보시면은 경상. 자, 이제 경상북도 나와 있죠. 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울릉도를 따로 이제 울릉도를 여기 해놨고, 그 옆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요거 확대한 게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죽도라고 했네. 죽이라고 써 있는. 쭉 여기 쭉. 그 돋보기 안 돼도 지금 잘 보일 거예요. 왜 화를 내세요? 울릉도를 울도 그러고 여기 작게 쭉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이 지도첩에 보면은 죽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의 독도와는 위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까닭이 뭘까요? 네, 이 지도첩을 잘 보시면은 죽도가 표시된 부분이 지금의 그 독도가 아닌 울릉도 옆에 죽도만 표시하고 독도 표시는 없습니다. 1945년이면 관용 지도에 영토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하여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제 자신들이 만든 지도가 독도가 일본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자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첩 말고 일제가 만든 지도 중에서 네. 독도가 명확하게 한국 땅이라고 네. 표기된 그런 지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에는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는 건 물론 당연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당연한 것이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또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는 이런 지도가 또 있대요. 여러 지도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이해 지도를 보면 우산도는 바로 독도를 말한다. 이것은 우산도, 다시 말해 독도가 옛부터 우리의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지도는 1481년 제작된 동국 여지 승남을 시작으로 셀 수 없이 많은데 일본이 만든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표기돼 있다. 자신들 스스로 억지 주장임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10만여 점의 고서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화봉 책박물관. 그곳에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될 석점의 고지도를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일본에서 발행한 육지 측량부 발행구역 일람도. 이 지도는 1936년 일제강점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했는데 그 1편에서 조선총독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1895년 일본에서 발행된 실측 일청한 군영정도 역시 우리나라 국경 안에 독도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 지도는 청일 전쟁 때 일본이 군사 지도로 사용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1785년 그려진 삼국 접양 지도. 이 지도 또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이 삼국 접양 지도는 일본이 자랑하는 유명한 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그렸는데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은 뭘까? 예, 바로 이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요, 일본의 그 유명한 3대 지략자 중에 한 분이 예. 그 만든 지도인데 여기는 이제 꼼짝 못하는 예. 증거가 색깔. 자, 일본은 일본이고 자기들 대일본으로 돼 있고 여긴 조선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은 빛깔이 일본하고 다르게 돼 있잖아요. 노란색. 그죠? 노란색인데 여기 독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네요. 꼼짝 못하게 지금 독도 딱 빛깔까지 우리나라 땅이니까 빛깔 우리나라 색으로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조선 뭐 여기 있는데 이건 뭔지 여기 무슨 말인지 저 김문길 교수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 아주 귀중한 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저것을 보면은 예. 조선이 가지고 있는 죽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말 그대로 돼 있어요. 오늘날 지리학자들이 저희들이 연구하는 가운데는 울릉도는 송도로 했고 죽도는 그들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 독도입니다. 그래서 죽도는 조선 땅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억지 주장을 어떤 근거로 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독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독도를 두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일본은 15, 16세기 자신들이 독도를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그들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15세기 조선에서는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섬을 조사하기 위한 감찰사를 계속해서 파견했고 또 1696년에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1667년 일본에서 제작된 은주시청 합기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직시하고 있다. 그랬던 독도 문제는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에서 다시 불거진다. 시마네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죽도를 본연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던 것. 그러나 이때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계속돼 왔는데 해방이 되고 1947년 대일 강화 조약 당시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중국과 다유다오 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함께 급격하게 팽창주의로 기울고 있는 일본. 그 가운데 우리의 땅 독도가 놓여 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쭉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내 집 문서. 내 집 문서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건 내 집이야?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 문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정 다 돼 있는 내 집 문서인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 받으세요? 근데 내 집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집을 안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줄 이유가 없죠. 없는데 그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 주워서 패서 보내면 되지 뭐라고 그래.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국의 차원이 좀 다르지만 제가 이번에 이 머리 위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냉정한 마음으로 울릉도, 돌아갈 때가 된 것 목도리.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 본연의 인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이 지도들 보니까 이제 물론 독도가 우리 땅인 건 다 알고 있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실 일은 바로 이제 해동 지도라고 1945년에 조선 총독부의 어떻게 부설 기관인가 봐요. 그죠? 토지조사국. 예. 예. 부서기관인 토지조사국에서 만든 이 지도, 이 지도의 감정가를 좀, 뭐 여러분은 감정가가 아니고 추정가겠지만 들어가셔서 추정가를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감정가라고 하는 거 추정가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한테는 감정가란 말씀. 이거는 진짜 감정가예요. 왜냐면 감정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감정가가 아니고 감정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적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최용만 씨부터 네. 볼까요? 300만 원. 예. 물론 당연한 거 가지고 가격 매기가 뭐 하지만은 예. 사실은 그냥 0이라고 쓰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고증 자료로서의 어떤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 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 자체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소장해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저는 진짜 그리고 감정가를 감정가라 그랬죠, 참. 감정가입니다. 감정가입니다. 예. 했기 때문에 그 한 1억의 가치가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억을 제시하셨고 네. 윤문식 씨는 좀 자주 나오셨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220만 원. 내가 220을 좋아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저걸 보니까 저거의 값어치로서 저게 만약 하나가 있다면은 몇십억, 몇백억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인쇄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무슨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아마 그 소장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저거 이제 보관하시는데 한 2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예. 20만 원은 또 뭐요? 술값이죠. 뭐. 자, 의뢰인의 속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200이에요. 마이너스 200만 원.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는데 왜 그러면- 저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저 200만 원을 우리 네들한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제가 이 자료를 가져가서 일본에 가서 이거 봐라, 니들 봐라. 광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면은 제가 여비라든지 숙박비는 제 돈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00을 대단하시네요. 그거 제가 140에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참 잘하신 것이 그거를 우리는 독도가 가시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아예 그 뭐 독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관심도 없다면서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정가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감정연들은 또 이제 감정할 때도 냉철하게 하시니까 자, 이 지도첩 작은 지도첩입니다.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945년에 만들어진 지도첩입니다. 작은 지도첩인데 자,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만 원. 220만 원.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이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가끔 사고를 쳐요. 아니, 사회자가 이리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감정가 김영준 의원께서 매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윤문식 씨하고 무슨 개인적인 무슨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뭐. 혹시? 친분 관계 왜냐면 사회자도 너무 지금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맞힐 수도 있는 거죠. 나 저 안 됩니다. 왕대왕대전 할 때 내가 6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췄잖아. 근데 혹시 200만 원 같은 저 거로 지금 선생님 저 220만 원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답 맞추고. 알려주시면 아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지도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에는 지도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이
한 20여 개는 좋게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대에 그 동경호구 우리 서울 경성호구 예를 든다면은 가격은 보통 15배에서 한 20배 정도로 우리 지도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도 선호하는 사람이 수집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도 많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한 저 지도는 패망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기 한 달 전에 만든 것으로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저 뒤에 보면은 판매도 어디서 판매를 한다 하는 장소까지도 명기되어 있는 거의 일본에 있는 그 지도상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진본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우리 조선 시대 지도에는 필사로 직접 그려서 가지고 다니는 지도가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에는 저렇게 인쇄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시대적으로도 태평양 전쟁 말기에 나온 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참 아마 그 전 국민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자료를 공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노란 종이 박스와 그 안에 담겨진 필름. 이 의뢰품은 독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다름 아닌 독도와 평화선이란 기록영화 필름. 50년대 독도 의용 수비대가 일본에 맞서 독도를 지키던 그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데, 이 필름을 통해 온몸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의 활약상을 알아본다. 자, 이번 의뢰품은 아주 오래된 필름인데요. 이 필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1950년대 독도 의용 수비대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의뢰인께 좀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때 독도 의용 수비대를 예. 구출해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해경 함장이셨는데요. 예. 예, 구출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때 독도 수비대가 독도에 들어가서 한 10일 정도의 어떤 연락이 두절되고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그 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이 칠성 함장님이셨는데 아버님과 그다음에 화성호하고 배가 두 척이 독도를 향했었습니다. 그런데 칠성호만 독도에 도착해가지고 독도 수비대에게 식량 그러니까 쌀 3가마니하고 보리쌀 1가마니 주시고 식수를 주시고 구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일본 그 메가드 라인을 넘어온 평화선을 넘어온 일본 그 배들을 납포하셨는데 예. 저도 한 100여 척으로 들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37척을 일본 배를 납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그 칠성호 이 함장. 예. 함장이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 그 수역에 들어오는 일본 배들을 납포하신 거죠. 그때는 또 이승만 라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 이승만 그래가지고 라인이- 거기 들어온 걸 다 잡았다 이거예요. 그게 메가드 라인. 예, 그게 평화선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윤문식 라인이거든요. 라인.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그 독도 의용 수비대의 그분들의 자료 사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조금 들어있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해경대 전체에 예를 들어서 납포했거나 그다음에 전체에 어떤 그 해경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있었고 또 독도 사진이 전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 의용 수비대는 그럼요. 독도를 몸으로 지켰던 그냥 사람들이 민간인들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돌아가신 고 홍순칠 대장. 네, 대장. 수비대장. 예. 예, 그분은 제가 83년도에 울릉도에서 만난 적이 있죠. 그래요? 그럼 그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때 이제 화면에는 안 나오지 않고요. 예. 그때 아버님 구출하러 가셨을 때 홍순칠 대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함선에 올라오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하고 그동안 연락도 하셨는데 자꾸 하셨고요. 예, 사모님이 한번 가끔씩 어머니랑 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연락이 없는 걸로. 아니 알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독도 수비대에 계셨던 30명 중에 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십니다. 예, 울릉도에도 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독도 의용 수비대 하면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그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독도 영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독도 의용 수비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54년 11월 21일 독도에 접근하던 일본 항공기와 함정이 격파됐다. 당시 독도를 지키는 국가 권력은 공백 상태. 그렇다면 누가 총성을 울렸던 것일까? 그들은 군인도 경찰도 아닌 33인의 울릉도 청년들이었다. 당시 6.25 한국 전쟁 혼란 속에 일본은 독도를 침범했다.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시로 독도에 상륙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이에 1953년 4월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의 청년들이 순수민간 조직인 독도의영 수비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자비로 자금을 모아 독도로 들어가 무단으로 상륙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철거했다. 그리고 일본 손시선과 여러 차례 총격전까지 벌였는데, 하지만 애만소총 20정, 카빈 2정, 기관총 1정, 박격포 1문 등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탓에 그들은 나무에 칠을 해 위장 대포를 만들어 일본 비행기를 물리치기도 했다. 또 부족한 것은 무기뿐만이 아니었다. 의약품은 물론 식량도 없어 보급선이 독도로 들어오지 못할 때면 며칠씩 굶는 것이 다반사였다. 또 여름에는 벌레에 물려 퉁퉁 부은 다리에선 진물이 흐르고 겨울에는 혹한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그런 그들이 이런 생활을 계속한 것은 1956년 12월까지. 그때서야 독도의영 수비대원들은 독도 경비 임무를 경찰에 인계하고 독도에서 철수했다. 한국 전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독도를 자신들의 가족 목숨까지 포기하고 3년 8개월 동안 지켜온 독도의영 수비대 33명의 대원들. 그들이 있었기에 독도는 우리 땅으로 남을 수 있었다. 자, 참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독도 수비대를 보셨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독도 의용 수비대가 고생하면서 이제 참 독도를 수비를 했는데, 이 필름에 지금 그분들이 한 열흘 동안 거의 아사 직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보급해주지 않으면 독도에 뭐 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버님의 칠성호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필름에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인지,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바로 틀려고 했는데 이게 조심스러워서 도저히 안 돼요. 혹시 끊어지기라도 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따로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어머, 뭐 멀쩡하네. 독도와 평화. 아버님이십니다. 그러세요? 예. 아, 그 당시에도 통대는 있었어요? 계속 아버님이 이제 함장, 칠성호 실성 함장님이십니다. 함장. 지금 여기는 납포 일본 배들 납포하고 한 진해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항에 계시다가 무전을 받고 여기가 지금 진해항입니다. 진해. 저 동상이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주로 진해항에서 물자를 이제 지금 실어가지고. 네, 바로 가신 겁니다. 저기가 독도 수비대들이 지금 미역 채취하는 곳입니다. 필름이 훼손이 돼가지고 중간중간 잘 다 안 나오고. 저 미역 채취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미역을 따서 드시면서 아마 그죠? 아, 저 독도의영 독도 정경입니다. 우리가 독도하면 지금 나오는 저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죠? 나와요 거기. 지금 저분들이 수비대하고 그다음에 해경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50년대에 촬영한 네, 1955년도로 알고 55년도에 50년 굉장한 영상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예, 보고 계시는데, 독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사실 변화가 없이 똑같은 독도 그대로죠. 네, 그죠? 예. 55년에 촬영해서 2005년이니까 50년 됐죠. 딱 50년, 네. 50년 전. 국내 최초의 예. 한국인이 찍으신 칼라 영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섬 위에 올라가서 진짜 울릉도라고 알고 찍었나 있습니다. 보다. 저기는 울릉도. 울릉도 있고. 예. 그 아버님이 상 받으시는 겁니다. 야, 필름이 생각보다 짧네요. 예, 지금 이게 복원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6분짜리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어느 한 부분만 지금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복원을 합니까? 예, 국립영상자료원에서. 네, 이런 건 진짜 그야말로 잘 복원을 해놔야 모르겠어. 될 것 예. 같아요. 예. 식량이 없어서 그
우리 독도 수비대원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 보급선이 근데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미역채처니까 아 저 사람들도 웰빙이구나 그럴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딴 거라고 그렇죠. 했지. 거기 식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식수가 없죠. 독도 얘기는 아버님께 많이 들으면서 잘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셨나요? 항상 이제 아버님은 또 노래를 부르실 때, 가곡 부르실 때 예. 독도령에 해 뜨면 날 불러줘, 평화선에 달 뜨면 날 불러줘 그렇게 그런 노래가. 개사를 해서 개사를 하셔서. 기다리는 마음을 일출봉인데 원래 이제 일출봉. 그러니까 이거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요. 저기 할아버지 저기 부하들이 오셔갖고요. 독립군 가면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밤낮 불러갖고 그거부터 외듯이 다 외고 계신 거지 예. 이제 말해서. 독, 예. 예, 그때 독도에 도착하시니까 예. 그 내가 일본 뭐 다케시마라고 편말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걸 뽑으셔가지고 그때 다키시마라는 게 예, 있어서 뽑으셨고 또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그 포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포신은 가져가고 그 받침대만 가니까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뽑아오셔가지고 나중에 뭐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해경대에 난로로 그냥 불로 뗐다 그러시대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우리 나라 사랑, 독도 사랑이 참 지극하셨다는 네. 말씀이신데, 근데 이 자료가 이건 귀한 자료거든요. 네, 기가 이 자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잘 복원돼 가지고 예. 모든 국민들이 보시게끔 예. 예, 국립영상자료원에 기증하고 아버님께서 기증하겠습니다. 아, 예, 예. 박수 한번 나와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영준 선생님 참 요즘 독도 문제 때문에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 네.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귀한 자료를 공개해 주시니까 참 고맙네요. 네. 예.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쇼 진품 명품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공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물품 중 그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애틋한 사연과 추억담을 A4 용지 1, 2매 분량으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시상과 함께 그 사연을 방송해드립니다. 신청 마감은 200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1회 진품명품 추억을 담은 물품 사연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왠지 침울한 느낌을 주는 5점의 흑백 사진. 이 사진들 속에는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그들의 만행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일본이 강제징용을 통보한 서리에서부터 잔혹한 탄광노동에 시달리는 모습까지 이 사진들을 통해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자, 이번에는 독도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못할 짓을 많이 저질러 놓고 과거사를 반성하지는 않고 억지 주장만 하고 있는 일본.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만행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요, 역사 자료 사진 전문가세요. 정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선생님이 그 귀한 자료가 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개해 주실 사진 5점이네요. 예. 어떤 사진들인지. 이 사진이 많습니다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너무 이게 좀 우리한테 충격적인 사진들도 많고 예. 그리고 이 탄광에 대해서 오늘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탄광 부분.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징용으로 끌려간. 그렇죠. 전부 다 증명이고 그 증거가 예. 보국되고 예. 뭐 다른 데 가다가 이렇게도 오고 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이 사진부터 설명 좀. 그거는 이제 막장이에요. 우리 막창이. 아, 그냥 한국인이에요? 예, 한국인인데 탄광 개가 봐서는 여기 마스크도 없이 그러네요. 마스크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규패 이렇게 해서 못 묶고 또 그만큼 저 작업이 혹독한 작업을 장이고 이거는 노천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포식 만드는 철 만드는 그 강부들입니다. 강산이 강부들이고 지금 이렇게 거의 옷을 입히지 않고 일본식 훈도시입니다. 훈도시. 이게 훈도시. 훈도시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이 장기현 북해도의
탄광이 폭발해가지고 저기 대전에 있는 그 당시에 가는 사람이 180명 갔는데 저기 죽은 사람이 한 130명 돌아갔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체가 죽으면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그 말하자면 이 방공호처럼 묻어가지고 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신을 좀 뭔가에 골라가지고 삐가 있을 때 태웁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은커녕 그냥 매몰되면 그대로 다 그냥 그대로 왜냐면은 내장돼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 사람을 태우게 되면 그만한 이제 화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만 썩고 그래야만이 삐만 하는데 이걸 태우는데 그럼 이 유혹을 들이시면 우리나라에서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이게 전부 다 유해들입니다. 이 출도 명령서는 뭐예요? 출도 명령서는 여기 당사 이렇게 해서 밤에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간다는 건 누굴 잡아? 이제 만날 사람들. 네, 징용으로 끌고 갈 사람을. 이렇게 내놓고 집에 갑니다. 근데 꼭 새벽 4시에 정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출두하면 꼭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출두하라는 것 같지만 이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단 같은데 나오라 이거죠, 그냥. 나오라 이게. 나오라 이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망자 철도 이렇게 있지만 도망자 철도 있습니다. 이게 사망자 예, 죄예요? 이거는 사망자 철이고. The Book of Concerning Where to Die. 이게 이제 조선이 아닙니까, 그죠? 죽은 사람과 관계된 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사망 진단에 관계된 하나의 기록부고. 사망 기록부. 예, 그리고 여기시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도망하는 사람들 기록부 있습니다. 도망자들? 그럼 이것을 전부 다가 또 이제 총독부에서 나와가지고 각 지방마다 줍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닙니다 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5점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좀 보실래요? 아무랬던 일제 강점하. 일본 군국주의가 강제로 끌고 가 전쟁의 도구로 삼은 조선인 수는 146만 명. 미처 기록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200만 명에 달한다.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간 200만 명의 조선인 징용자 가운데 60만 명 정도가 탄광 노동자로 끌려가는데 군국주의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의 시작은 1938년 4월 1일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이 실시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모집을 했으나 이후 조선인 사냥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일제의 강제 징용은 악랄하게 이루어졌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길 가는 사람,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 심지어 잠자는 사람까지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연행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고 도망간 이들의 가족을 고문하기도 했다.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홋카이도 등지의 탄광에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구타당하고 병들며 죄수 아닌 죄수 생활을 해야만 했다.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탄광에서 목숨을 담보로 혹사당했는데 일제의 탄광 노동자에 대한 횡포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빈약한 식사와 숙소는 고사고 임금 역시 명목상 임금일 뿐 일본인 노동자들의 절반 이하였다. 그나마도 도주를 방지한다는 핑계로 강제 저축을 시켜버렸는데 그러나 그 강제 저축 역시 일제가 패망한 후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탄광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본에서의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런 사진을 모시다 보면 참 가슴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연대를 볼 때 다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때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앨범도 하나 갖고 오셨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살기 좋은 북해도의 탄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 살기 좋은 북해도 탄광이라는 얘기죠, 그냥. 예, 요거는 지금 그 당시에 봉급 봉투. 아이고 이게 그대로 있어요. 예, 봉급 봉투고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이리 탄광을 우리가 협조를 하고 이 탄광에 나는 탄으로서 비행기도 떠고 기차도 보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아무튼 하고 미화하는 있느냐. 그런 글이겠죠. 예. 그래서 이걸 해서 한국 사람한테 예. 동료시키는 그런 건데 그럼 넘어갈까요? 예, 요 뒤에는 지금 말하자면 여기 바로 이제. 사진입니다, 오리지널. 이런데 이게 이제 그 해관에서 말하자면 회식하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자료들은 탄광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예. 이렇게 당했다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보다 더한 게 또 있대요. 탄광인데. 그래서 그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장생탄광. 이것은 노동자 대부분이 강제로 징용된 조선인들이었고 워낙 조선인들이 많다 보니 일명 조선탄광이라 불릴 정도였는데 그렇게 조선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곳이 그 여느 탄광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육지가 아닌 바다 밑을 10km 뚫고 들어가 바다 밑에서 탄을 캐야 하는 해저 탄광이었는데 그런 만큼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끌고 간 조선인들을 그곳 죽음의 탄광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러던 1942년 2월 3일 결국 장생탄광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수몰 사고였다. 공기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넘어들어와 바다 밑 탄광에서 일하던 180명 노동자들이 그대로 수장돼 버렸던 것이다. 더욱이 그 가운데에는 136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일제는 전쟁 중이라는 명목하에 사고를 은폐했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유해라도 찾고자 하는 유족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136명의 조선인 노동자 유해는 6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일본의 차디찬 바닷속 갱도에 묻혀 있다. 예, 장생탄광의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우리 김문기 교수님은 직접 다녀오셨죠? 예. 예. 거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저녁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니까 저녁 12시가 되면은 그 200여 조선인들이 죽은 영혼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아주 그 자기 귀에는 뭔가 포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그래서 그 벽 안에 써져 있는 그 글들 보면은 가고파, 보고파, 먹고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의 그 어떤 그 울음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그래 가까이 안 사는데요. 그런데 그 유골들의 유해가 발굴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당 간의 경영자와 그다음에 국가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국가 땅이요. 그다음에 경영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 땅은 국가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경영자는 또 죽은 분들의 어떤 배상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일본 사람들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유족들하고 경영자하고 그다음에 나라하고 이제 삼각관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곳이 구조지방에도 수십 군데 있고 북해도도 있고 사할인 지방에도 있는 줄 압니다. 네. 이렇게 참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한 많은 원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과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탄광촌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을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힘없이 끌려가야 했던 탄광 강제 징용자들. 그들은 그곳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 조복술 선생님 그리고 임병희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복술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신 거죠? 예, 강제로 어떻게 끌려가신 거예요? 출도 명령사 나왔나요? 뭐 어떻게 해서 끌려갔어요? 강제로 그 일지 말기 또 대동아 전쟁도 말기 때래 한창 복잡할 때인데 자는데 그 이제 안 날왔든지 모르지만 또 전에 가면 저면 그 면 사무소에 면지원이 있죠. 면 담임 그 담당 서기가 있어요. 담당 서기라는 사람하고 동네 마을 구장하고 둘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부르대. 그래 나갔더니 너는 일본 북한에 진영이를 갈까 노무자를 갈까 거기 가야 된다. 지금부터 가야 된다. 네. 그 당장 가자. 무슨 신청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계를 막 모르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뭐 그때는 나이도 차이도 없고 무조건 막 대입에 잡아가는 게.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한 15개월 이상 했어. 15개월. 15개월 이상. 임금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금은 임금이라 하는 거 한 달 되면 이혼 80전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혼 80전이 가치가 어떤지를 저희는 그 모르겠어요. 그땐 이혼 80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주일 놀이 주는데 그걸 개축 지어놨다가
배가 너무너무 주머니에 고프니까 넣어놨다가, 예. 오는 날 그 마을에 넘어가면 호라카나이라 하는 예. 그 마을이 있어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둘이서 한뒤, 덩치 큰 사람은 혼자 한뒤 밥을 해달라. 아, 한 되를. 예. 야. 아, 배가 너무 배가 얼마나 고프니까. 고픈지가네. 그럼 밥도 근데 밥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거기는? 반찬도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지렁에다가 간장에다가 기름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주면 밥이라도 시켜 좋다. 먹자. 예. 그래서 밥만 먹는 게. 예.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지렁 떠먹고 밥 한 숟가락 지렁 떠먹고 힘이 없어 일라도 뚝뚝 먹는 거예요. 그 당시 안타까운 얘기는 참 이루 말로 다 못할 지경인데 우리 임병희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서. 도망가는 사람 많죠. 안 해요. 그냥 죽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사람이 한 30% 이상은 끌려와요 또. 아, 다시요? 예. 우리도 그때 도망가가지고 예. 삿포로도 도망가가지고 예. 도로 그 잡혀오대. 다시 잡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신작 두드려 패고 일을 더 강력하게 하지. 참. 죽어도 그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예. 1965년도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이런 강제징용으로 고생해줬던 분 그리고 또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또는 근로 정신대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을 전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협정을 다시금 재계약, 재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징용으로 갔다가 와서 지금 생활하면서 후유증 많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임금을 받아서 개인이 송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저금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두 분은 참 그 생생한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걸 사실 말로만 들었거나 아예 듣지도 못한 그런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압박을 받았으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우리 정 선생님은 또 오늘 귀한 사진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TV쇼 진품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빨강, 파랑, 초록 3색의 우표와 증정 세트. 이 우표는 우리 땅 독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50여 년 전 이 독도 우표를 만들 때에도 일본의 억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의 모습을 담은 이 우표를 통해 그 사연을 들어본다. 자, 이번 의뢰품은 독도가 그려진 우표입니다. 이게 몇 장? 한 100장 되겠네요, 그죠? 100장씩이에요. 100장 네. 때리죠? 네. 예. 요건 시트 같이 돼 있네, 그죠? 이 시트는 우리 김갑식 형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시트는 뭐예요? 이 시트 맞습니까? 이 증정 시트라고 말하자면 우표가 발행되면 그 발행되었을 적에 정부 요인 내지는 외교 사절들에게 이제 기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이 우표들은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1954년도 정도. 1954년. 네, 1954년도. 나온 겁니다. 1954년. 작년에도 위원님 우리가 독도 우표 발행하면서 일본하고 독도 우표 분쟁이 있었죠? 네, 많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 우표 발행되었을 때가 벌써 약 50년 전 아닙니까? 저 때도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은 그 편지를 우리는 이런 우표 이런 편지 못 받겠다 하고 되돌려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 차원에서는 그 짓을 못 하죠. 왜냐하면은 UPU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법규에 보면은 어떤 나라의 우편도 거절할 수가 없다. 하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위배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부 이 민간 차원에서 이 편지 받으면 먹칠을 해가지고 우리는 수치 거절, 우리 못 받겠다 하고 이렇게 보낸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독도 우표를 발행하는 것을 두고도
일본에서는 또 억지를 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표가 지금 1954년도에 발행된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때 독도 우표를 발행했을 때도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일본이 독도 우표를 발행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54년 9월 15일 세 종류의 독도 우표를 서둘러 발행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독도 우표가 붙은 우편물은 받지 않겠다고 버텨 우표 분쟁을 만들었고 또 독도 우표에 먹칠을 해 수치 거부를 하는 상식 이하의 억지까지 부렸다. 이런 사연이 담긴 독도 우표는 그 후 우리나라에서 2차례 더 발행했는데 2002년 8월 내 고향 특별우표 시리즈의 하나로 독도우표 90만 장이 또 작년 1월 독도의 자연우표 4종류가 발행됐다. 그런데 또 이때도 일본은 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의 외무 대신이 우리 우표의 발행 금지를 공식 요청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게 했다. 이렇듯 독도 우표는 비록 작은 우표이지만 그 속엔 일본의 억지에 맞서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의 커다란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독도 기념 우표는 세 번을 만들어 독도 우표 개념은 기념 우표가 아니라 독도 우표를 3번을 만들었는데 근데 2002년 한 번 빼고는 3번 발행했는데 2번은 다 트집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우표를 발행하니까 일본에서 야단 났죠. 예.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도 한번 발행하자. 지금 내가 가져왔는데 북한에서 발행한 걸 예. 북한에서 발행한 독도 우표예요? 예, 북한서는 한 수 더 따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 외국어로 가는 우편으로 우편물 말하자면 액면을 예. 외국용으로 만들었죠. 특히 저 우표 발행할 적에는 우리나라 그 선전할 수 있는 그 매스컴이 발달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기껏해야 신문도 일부 계층에서만 신문을 받아볼 수 있었고 라디오도 일부 계층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우표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전 국민 내지는 전 세계에다가 한번 알려보자. 예. 그래서 저 독도 우표야말로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데 커다란 그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표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일본에서도 독도 우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 네, 그런 말이 예. 있는데 실제로 만들질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에 가면은 한국 우표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남한의 우표라는 게 있는데 우표에다가 자기 얼굴이나 사진을 넣어가지고 별도로 주문해서 주문형 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두 장 만들어 간 일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나 혹은 공식적으로 발행형은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예. 의뢰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우표는 그러니까 1954년도에 발행된 우표인데 이거 어떻게 소장하시게 됐어요? 아버님이 예. 저기 우표를 모집하는 게 취미셨는데 우표 수집이 취미시고. 예, 예. 근데 요번에 마침 이제 독도 문제가 나서 예.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이런 예. 일을 미리 알고서 우표로 발행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잘 나와주셨고. 그 김각식 의원님. 예. 요즘 이제 우리 독도에 특히 국민들이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독도 우표도 또 좀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 대단합니다. 요즘 독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말 이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 독도표 어디 있나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발행되었던 독도표도 그냥 대단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도 많이 사갔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추정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다고. 왜냐하면 요즘 아주 근데 인기가 대개 있다. 한 장이 얼마씩 팔렸어요? 그걸 안 되지.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들어가셔서 이 독도 우표 추정가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요즘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결정되신 분부터 윤문식 씨부터 볼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저 우표를 예. 3천만 장을 발행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희소 가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저게 보니까 세 개가 300장이에요. 그래서 예. 한 장에 10,000원씩 쳐서 300만 원에 예. 저건 또
좀 비쌀 것 같습니다. 그 500장밖에 안 됐다니까. 예. 그런데 한 장에 그런데 33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또 30만 원은 술값이요? 아니 이거는 술값 아니에요. 안주값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100장짜리 있는 거 하고요. 예. 그 저기 따로 증정용. 돼 있는 거 예. 증정품은 특별로 해갖고 예. 100만 원이 더 이렇게 붙여서 예. 그래서 400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태 씨. 네,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독도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도 우표도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뭐 저는 제 생각으로 3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네. 300장은 50만 원씩 3장 그래서 150. 시트 3장은 50만 원씩 3. 그래서 300만 원이고요. 그래서 300만 원. 예. 세금 띄면 이제 297만 원을 이제 수령해요.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거 뭐. 자, 의뢰인의 속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의뢰인은 50만 원이라고 쓰신 건 구입 가격일까요? 어떻게? 아, 저거는 당장 제가 독도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돈 금액을 적은 겁니다. 아, 좋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참 이렇게 의뢰인께서 좋은 마음으로 나오실 때는 또 감정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러워지네. 자, 독도 우표입니다. 1954년에 발행된 이 우표의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독도 우표 최종 감정가 올라갑니다. 300만 원. 자, 10만 단위 통과.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김을동 씨. 400만 원 주셨네요. 300만 쓰지. 자, 김을동 씨 축하드리고요. 예. 김갑식 의원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표가 발행은 아주 많이 했습니다. 3천만 장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숫자죠. 요즘도 발행하면 1,000만 장 이상은 발행을 안 합니다. 저 당시에 3천만 장을 발행했을 적에는 3천만 민족이 다 한번 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발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우표가 저렇게 100장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저런 전지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뭐 있다 그러면 한 두서너 장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증정 시트라는 거 예, 저게 좀 저거야말로 단 500장씩밖에 발행을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발행된 건 뭐 불과 50년밖에 안 된 우표지만은 실제로 발행량이 50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좋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하면 조금 의심 저거 하실 텐데 저 우표가 제가 350만 원을 이제 그 평가를 했고요. 그 소형 시트, 증정 시트는 150만 해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귀한 우표라고 하네요. 그런데 전지로 보관하시는 게 또 상당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겠습니다. 늘 독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어느새 70을 훌쩍 넘겨 80을 바라보는 나이. 그는 바다를 볼 때면 50년 전 그때로 돌아간다. 그가 바라보는 동해는 낭만의 바다도 또 그저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도 아니다. 그에겐 50년 전 젊음을 바쳐 지켜낸 독도가 있는 소중한 곳이다. (6.25) 전쟁 때 해병대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하자진 씨는 머리 부상을 입고 52년 전역했다. 상위 군인의 불편한 몸이었지만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이 본격화되자 그는 홍순칠 대장과 함께 53년 4월 독도 수비대를 만들게 된다. 전쟁을 겪으며 나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로서는 나라를 위해 또다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은 여세나마 참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 한번 해보자는 그 뜻으로서 이제 독도 이제 그 기념비하러 들어가는 거지. 배고픔과 혹독한 취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바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독도형 수비대원들. 그들은 바란다. 일본의 독도 빼앗기 작업이 진행되는 지금 이제 온 국민이
그들처럼 또 다른 수비대가 돼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기를. 예, 오늘은 저희가 독도 특집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시호 감독단에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형을 가지신 분이 윤문 씨가 한 개, 진짜 김은동 씨가 한 개, 외로운 예, 한 개씩만 갖고 계셔서 또 묘하게 동점이 되셨네요. 그래서 제가 동점자 문제를 드릴 테니까 요거 맞추시는 분이 우승하시는 걸로.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독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것은 1906년 울릉군수의 울릉군수 보고서 기록과 한말 우국지사 황현의 매천야록에서였습니다. 그 이전 독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이 가운데 독도의 다른 이름이 맞는 것은 무엇인지. 맞는 것. 1번 양산도, 2번 석도, 3번 우도, 4번 서른도. 서른도예요. 힌트. 서른도. 자, 2번으로 쓰셨고 김을동 씨는요? 우도? 응. 김을동 씨? 두 그럼 분이 또 둘이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봐야 돼. 예. 두 분의 저기 석도 돌로 돼가지고 석도일 거예요. 아마. 예. 그 독도는요, 1906년에 우산도라고도 불리고 가지도라고도 불리고 삼봉도라고도 불리고 석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2번 석도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문식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 이걸 하나 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김을동 선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을동 씨가 저 대학 선배님 되신다고요? 지가 선배예요. 선배인데 나이는 훨씬 아래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독도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용은 좀 딱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나라 사랑, 독도 사랑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가지셨으면 저희는 또 성공했다는 TV쇼 진품명품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